제안서 중에서 성과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성과 관리는 어떻게 인사랑 관리가 있는지 근본적인 궁금함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컨설팅을 받아서 효과가 이런 나이까지 걸릴까요, 시간이? 성과 관리 제안서 내에 제3자의 판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의견을 주시는 판단이 좀 어떻게 적합한 건지. 커리큘럼이 이제 그 조직 규모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저희는 10명 초반대잖아요. 시스템 중심의 커리큘럼을 좀 들어도 되는 건가요? 인사를 인사답게 다루는 장명환입니다. 경영지도 유일의 송민정 지도사님과 실제 대면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화 인터뷰로 컨텐츠를 만들어 봤었는데 오늘 진짜로 조회수 몇 나온지 혹시 아세요? 196개요. 봤어요? 네? 200이더라고. 그래서 겸사겸사 송지도사님이 제가 하고 있는 성과가 있는 조직갈등관리 컨설팅에 관심이 있어서 고객사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 보니까 고객들한테 알아야지 소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장박소 컨설팅 서비스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제안서를 지난주에 송지도사님께 전달드렸고 그걸 보고 질문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고 제안서 중에서 성과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성과 관리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성과가 뭔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성과는 내가 직접 수행해서 통제 가능한 고객 중심의 결과물. 이 성과를 좀 더 이해하려면 실적이라는 개념과 비교를 해야 돼요. 실적은 뭐냐? 성과의 결과물이에요.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실적인 거고 제가 말하는 성과 관리의 성과는 직원들이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거. 실적과 성과를 구분하면 실적은 외부 요인이 많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 성과를 관리하겠다는 건데 이 성과 관리는 크게 두 개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과 피드백, 두 번째는 원온원이라고 1대1 미팅입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이 영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줄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조직 성과 향상을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피드백을 하는데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 그게 성과 관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 지금까지는 좀 놀랐던 건 저는 성과가 실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보통 그렇죠. 네. 처음 듣는, 좀 새로워요. 사람들마다 단어를 정의하는 건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거기서 뭔가 무리해가지고 잘 안 되면 그 성과 관리를 못하는 건가요? 이런 거죠. 방향성은 성과와 실적이 있으면 나의 성과를 계속 넓혀서 실적을 성과화시키는 거죠. 이거는 내가 못하는 영역이야가 아니라 지금은 그래. 그렇지만 회사 도움을 받든 내가 교육을 받든 뭐가 됐든 간에 계속해서 나의 상황을 바꿔서 내가 통제 가능한 영역을 계속 넓혀나가는 거죠. 그래서 직무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직무는 성과가 실적과 동일할 수도 있지만 경영지원이나 매출과 좀 떨어진 부서들 있잖아요. 이런 곳은 성과 관리 어떻게 하냐 이런 거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경영지원분들은 고객이 내부 동료들인 거잖아요. 내부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 나가면서 내 영역이 아니었던 것들을 발전시켜서 성과를 실적으로 확산시키는 거죠. 깜냥도 안 되는데 실적을 계속 압박만 주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소화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필요하네요. 제가 고객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야. 지금 네. 내가 송지도사님을 영업하는 거예요. 과연 영업 성공하실지.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성과 관리는 어떻게 인사랑 관리가 있는지 근본적인 궁금함이 있더라고요. 인사 관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는 거잖아요. 이게 프로세스가 좀 길어요. 얘기를 하면 회사에 인사제도를 도입을 하잖아요. 송지도님도 여러 고민이 있을 텐데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인사제도를 도입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도입한 게 바로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직원들이 그거에 대한 해석이 먼저 이루어져요. 보통 크게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인사제도가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 인사제도 나를 통제하려는 거구나. 직원들 알 수 있거든요. 알 수 있죠. 네. 그런 해석이 감정적이든 태도적이든 반응을 거쳐요. 그래서 리더 입장에서는 어떻게 확인되면 그게 행동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행동이 조직이 바라는 방향성으로 바뀌면 그게 개인 성과가 향상되고 또 이 개인 성과가 향상됐다고 조직 성과가 바로 향상되는 게 아니라 저의 개인 성과가 향상되고 송지도 선생님의 개인 성과가 향상되면 이게 또 시너지가 발생되면서 그런 시간을 거쳐야지 조직 성과가 발생돼요. 요런 프로세스로 인사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관련 영상도 이미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죠. 그러네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좀 걸려요.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저희가 이런 컨설팅을 받아서 효과가 이런 나이까지 시간. 사실 이런 질문이 너무 자주 받고 너무 날카롭고 대답하기 참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답변하니까. 송지도 선생님이 하는 재무 컨설팅은 효과가 빵 나오잖아요. 단기간에. 리더들의 만족도를 바로 얻을 수 있지만 인사가 성과에 미치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컨설팅을 진행하기 전에 성과과외라는 멘토링 형식으로 먼저 진행을 해서 맛을 보고 그리고 나서 리더들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최소 계약 단위를 3개월로 하자 그래요. 그 뜻이 뭐냐면 3개월
수련이 됐을 때 조직 성과가 향상된다고까지는 제가 절대 장담 못해요. 하지만 최소한 개인 수준에서의 행동 변화는 이끌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으쌰으쌰 분위기가 된다. 그러면 개인의 성과까지도 바꾼 경험을 했어요. 3개월 내로.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그 성과관리 제안서 내에 제 3자의 판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의 판단이죠. 경영조사님의 의견을 이제 듣는 건데 그러니까 저라는 고객도 어떤 상황이라든지 주관적인 해석에 의거해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판단이 좀 어떻게 적합한 건지. 일단은 적합할 수도 있고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5대5로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의 조언을 듣고 자신이 생각하는 의사결정을 바꾸시던가 두 번째는 나의 의사결정을 바꾸진 않지만 인사 관점에서 이런 리스크, 이런 유의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송지선도 잘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극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않잖아요. 그게 아무리 고객이다 하더라도 고객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주어진 정보 내에서 솔직하게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얘기하잖아요. 중소기업 리더분들이 자신의 생각이 이게 맞는지 나의 고민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디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없어요. 저도 이렇게 막 그런 어제 저의 뭐 생각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내비친다는 게 리더 입장에서는 그렇죠. 또 직원들한테는 더 어렵잖아요. 직원들한테는 하면 안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늘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근데 보통 리더들이 그런 것들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물어볼 곳이 없으면 근데 저는 말은 이제 티스럽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컨설턴트니까 비판적인 관점에서 특히 인사 관점에서 그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대표님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다들 좋게 생각해 주세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도 송지도님이 성과와 실적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직원들 변화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제가 그런 식으로 맞춤형 피드백과 조언을 한다는 거지 절대로 제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한번 지도사님한테 인사 쪽에 고민을 얘기했었는데 그 피드백이 저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딱 워크숍 하기 직전에 그걸 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적용을 해봤어요? 나는 했어요. 그래요? 네. 그 채용할 때 이슈였는데 네. 그 기준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우리가 먼저 준비가 돼야지 그쵸. 사람을 맞춰서 뽑을 수 있다. 우리 조직 정체성. 그렇죠. 정체성. 그 도움이 많이 됐고. 좀 만들었어요? 네. 우리만의 조직 정체성이라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만들어봤어요. 그때 공유했죠.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 모임이 되자. 옛날에는 뭐 실적 이랬는데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 그 개개인의 가치와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전문성과 신의 도의를 지키면서 신뢰 있게 일을 하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해요. 마지막 질문이고요. 커리큘럼이 이제 그 조직 규모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가장 지향하는 거는 당연히 회사로서는 무조건 시스템 구축, 자동화가 1순위인데 시스템 중심 조직이 10명에서 49명 이렇게 써있는데 저희는 10명 초반대잖아요. 저희는 현재 리더, 팀 이쪽에 속하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 중심의 커리큘럼을 좀 들어도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 영업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예시를 들면 똑똑한 유치원생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 초등, 중등 수학 건너뛰고 고등 수학부터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질문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네. 왜 그럼 저는 이제 인사 전공자로서 욕심이 앞서서 건너뛴다는 거죠.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개인 중심, 팀 중심, 리더 중심 이쪽 파트에서 우리가 지금 갇혀졌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송지도님 봤을 때. 저는 없을 것 같거든요. 하나도. 조직 정체성. 조직 정체성? 직원한테 물어봐서 바로 대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라도? 핵심 가치든 미션이든 비전이든 뭐라도 나올 수 있을까요? 뼈를 맞았군요. 네. 제가 10년 넘게 컨설팅 하다 보니까 인사 주제가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우선순위를 제가 직원 수에 맞게 할당을 해놓은 거지 이게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인사가 우리 조직을 좀 더 좋게 바꾸기 위해서 뭐 변화를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화에 대한 직원의 수용도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리더분들은 직원들의 수용도 관점보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풀고 싶은 거죠.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딱 이 시스템 중심 이쪽 니즈들일 거예요. 근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건너뛰고 얘를 바로 도입하게 되게 되면 변화의 폭이 너무 크죠. 제가 드는 또 예시 중에 하나가 직원들의 마음은 점토거든요. 지금 엄청 딱딱하게 굳었어요. 이런 딱딱하게 굳은 점토를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좀 물을 뿌려서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런 개인 중심, 팀 중심에 있는 커리큘럼들이에요. 경영자 입장에 봤었을 때는 이거를 굳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리더 중심, 시스템 중심 이 내용들이 좀 변화폭이 크고 좀 딱딱한 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직원 수에 맞게 커리큘럼대로 하는 걸 권장드리고 그게 아무래도 효과 중심적으로 그런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고객이 원하면 해야죠. 네. 효과는 근데 장담 못한다. 그런 관점으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비유가 아주
상처됐어요? 아니요. 아. 저는 팀이다. 어. 상처받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드 생각이 개인부터 들어가야 돼. 저희 생각했어요. 오히려. 무조건 개인부터까지는 아니를 할지라도 몇 개를 이렇게 뽑아서 일단 처음에는 좀 가벼운 주제를 먼저 해보고 네. 직원들도 이런 주제도 직원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외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저희 환경을 듣고 예를 들어서 개인 일부, 리더 일부 이렇게 쓰면은 없는 것만 이렇게 적합하게 커리큘럼을 짜주시기도 하나요? 맞아요. 제가 성과외도 진행하게 되면 경영자나 이런 팀장급들과 진행을 해서 그분들이 이거를 컨설팅화를 해도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를 직접 경험을 해보게 하고 그리고 컨설팅으로 전환이 되면은 직원들한테 제가 직접 컨택이 되고 과외 수준에서는 저한테 배운 거를 직원들한테 적용은 각각 리더들이 직접 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예,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조떼꾸 부탁드립니다. 잠깐, 여긴 줄 알았어.